이육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육설을 알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행랑채가 나오죠. 행랑채 같은 경우에는 대문간의 곁에 있는 집채입니다. 이래서 작가 이규보가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정치 현실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이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제목이 뭐냐면 목조의 건축물입니다. 집에 목조의 건축물이 썩어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비를 한 번 맞은 것은 그 목조의 건축물이 완전해서 경비가 적게 들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몸도 잘못을 알면 곧 고쳐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리 잘못을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나라의 정사도, 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일도 백성에게 해야 되는 일은 늦기 전에 개혁을 해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수필이 이 이욕설이라는 수필입니다. 어렵하면 우선은 이 이욕설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쓰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욕설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유추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추란 같은 종류의 것, 비슷한 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했을 때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우선 인생이라는 거는 자신이 도전한 것이고 자신만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도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서 뛰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과 마라톤은 그러면 뭔가 다른 사물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육설에서도 이 유추라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육설 보겠습니다. 이규보.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뭔가 낡아서 무너진 행랑채, 이런 집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지금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둘었다가 수리할 시간을 지금 놓친 거겠죠. 그러다가 다른 한 칸은 잘못된 것을 발견하자마자 제때 조치를 취해서 기와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왼쪽에 뜻이 나오는데 마룻대에서 돌이 또는 보에 걸친 지른 나무, 위에 그 나무를 의미하고요. 추녀, 처마 부분을 의미를 하겠죠.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는 것은 제목들,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재 건축들이라고 했었죠. 건축물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지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과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는 것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어쨌든 간에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는 제목은 빨리 갈았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고, 비가 샌 지 오래된 것들은 미리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이 고전수필의 특징이겠죠.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랑체에서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고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삶의 문제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추적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이 피망한다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몸도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랑체와 사람의 몸을 비슷한 사물로 유추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유추의 의미 확장과 행랑체는 사람의 몸으로 유추적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나라의 정사, 나라의 일까지 확장이 됩니다. 정치 문제로 확장이 되는 거죠.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다면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뭔가 나라가 위태해진다거나 잘못이 됐다고 하면 빨리 개혁을 해야지 백성들이 그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정치 문제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처음에는 행랑체에서 인간의 삶의 문제로 연결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정치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삼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가지 않을 수 없겠는가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라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무슨 법?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형 형식으로 제시해서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우리 서경보고에서 그때 배웠었죠. 그쵸? 가난하다고 사랑을 다 모르는 건가요?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수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핵심 정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잡아보도록 할게요. 갈래는 고전수필 또는 한문수필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작가의 경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어떠한 경험이었습니까? 행랑체에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제목이 썩어서 경비가 많이 들었고 비를 한 번 맞은 것은 제목이 완전해서 경비가 적게 고치는데 경비가 적게 들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의미를 할까요? 그쵸?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추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해줬습니다. 행랑체와 행랑체를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로 유추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 알고 있죠. 경험을 서술한 후에 깨달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추를 활용을 했다라는 점. 네, 그러면 이 부분 적을 수 있게 1분 정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